자, 교재 326페이지 신축하기 명령이 되겠습니다. 영문명은 스트레치고요. 이것은 새로운 객체를 작성하는 게 아니죠. 이게 수정 명령 부분이니까 기존에 그려져 있는 객체를 선택해서 일정한 방향이나 크기만큼 늘려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드 화면에 보시면 리본 메뉴상에 있는 수정 탭이 되겠습니다. 수정 탭에서 여기 보시면 신축이라는 명령이 있죠. 이 명령을 수행하셔도 되겠고요. 여기 위에 메뉴바에 가시면 메뉴바에 수정에 가서 여기에서 중앙에 있는 신축 이 명령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한번 보시면 단축키는 일단 str입니다. 중간고사 때 버전이 약간 다른 캐드 버전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요. 물론 이제 학교나 혹은 회사나 집에 있는 캐드 버전이 다 모두 202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 버전에서 통일된 내용은 명령을 수행하는 방법이 제일 빠르고 신속하거든요. 그래서 단축키는 str 혹은 명령 수행을 하기 위해서 커맨드 라인에 st 정도만 치더라도 st 정도만 쳐도 이렇게 명령어 탐색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스트레치 여기 있죠. 이걸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명령이 기억 안 나면 이렇게 최신 버전은 명령어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근데 2009 이하, 그러니까 2008, 2007 이렇게 이하 버전들은 탐색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전체 명령이나 혹은 단축키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위에 이 메뉴바를 활성화 시켜서 여기에서 바로 명령을 찾아내어도 됩니다. 혹 이제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명령이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써도 되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겠죠. 자, 이번에 이제 실습할 스트레치에 대한 예제 파일은 브록 CD에 있죠. 교재 브록 CD에 둘째 마당 3장에 스트레치라고 이렇게 파일을 열면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자, 열린 이 파일을 이용해서 한번 내용을 이야기해 보면 일단 객체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스트레치라는 명령을 내리면 걸칠 윈도우 또는 걸침 다각형만큼 신축할 객체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객체 선택을 해야 되니까 우리 이전에 많이 썼던 일단 포인트 1을 클릭을 해야 되겠죠, 그죠? P1이 클릭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P2만큼 이렇게 박스를 지정해 준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객체가 선택이 됐고요. 자, 객체 선택이 완료되면 항상 엔터를 쳤죠. 자, 엔터를 치고 나면 이제 변이 구간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이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 P3을 클릭을 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P3을 클릭을 했고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변이를 할지, 이제 우측 방향으로 할지 좌측 방향으로 할지 좀 현재 여기에서 이동을 시킬 건데요. 골뱅이 30, 그 다음에 각도 180도란 말은 현재 이 지점에서 골뱅이를 붙이면 현재 P3이 원점이 되는 거거든요. 0,0에서 이제 30만큼, 이제 왼쪽이 될지 오른쪽이 될지는 이제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 각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180도를 했기 때문에 항상 우측이 0도거든요. 우측이 0도인데 180도니까 이제 왼쪽 방향으로 30만큼 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골뱅이 30, 부동호 180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눈금이 치수선이죠. 기입된 치수선을 보시면 위측에 보시면 60에 90이었는데 우측은 남는 거니까는 무시하고요. 자, 이 칸이 이제 30으로 줄었죠. 치수의 문자가
숫자가 30으로 줄었고요. 당연히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동하겠다고 스트레칭 하겠다고 지정했던 P1에서 P2까지 지정했던 90이란 간격은 변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 명령을 신축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파일은 예제로 이제 브록CD에 들어있는 이 예제 파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원래 사이즈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이 30이라는 간격으로 보여드린 이 파일은 이 화면에 꽉 오버되기 때문에 이제 화면을 넘어서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축소시킨 내용이라서 30 정도로 표현이 된 겁니다. 실제 예제를 열어보시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30만큼 했는데 왜 얼마 움직이지 않지? 거의 뭐 변화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좀 둔감한 분들은.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좀 숫자를 크게 해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실습을 해보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교재 328페이지 21문제 정렬하기가 되겠습니다. 명령어는 얼라인이 되겠고요. 자, 얼라인은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차량 정비 같은 걸 할 때 타이어 교체나 앞뒤 바꿈을 할 때 타이어 축이 좀 불안정하다 하면 편마모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 우리 타이어 휠 얼라이먼트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얼라인과 같은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2차원 뿐만 아니라 3차원까지 광범위하게 아주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는 명령이거든요. 물론 자주 쓰는 건 아닙니다. 자주 쓰진 않지만 이 명령을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실습을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렬하기는 홈탭, 리본 메뉴 홈탭에서 수정 패널에서 정렬하기, 정렬 이 명령을 수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정 메뉴바의 수정 메뉴에서 그다음에 여기 바로 보면 보이지가 않고요. 3차원 작업인 3D 작업란에 가시면 이 세 번째 있는 게 이제 정렬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명령을 클릭해서 수행을 하셔도 되겠고, 명령창에서 그냥 타이핑으로 얼라인 또는 AL 이 명령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얼라인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객체를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 두 가지 객체 중에 자, 오른쪽에 누워있는 작은 이 객체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또 다른 객체를 선택하라고 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명령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엔터 키를 혹은 스페이스 키를 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객체 선택이 끝났으니까 이제 기준점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근원점, 원본의 위치 클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P1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지점, 여기 P1을 선택했으니까 여기에 갖다 붙일 생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목표 지점인 대상점을 지정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점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또 다른 점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냥 더 이상 선택할 게 없다면 엔터키를 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렬이 되게 되겠습니다. 한번 실제 프록에 들어있는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라인 명령을 내리고요. 객체를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근원점 아까 P1이었죠. 그 다음에 목표점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선택할 게 없으니까 스페이스. 자, 이렇게 치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것과 동일한 그런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쌍의 근원점과 대상점 정렬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했던 건 한 점에 대한 이제 한 쌍의 근원점과 대상점이었고요. 이번엔 두 쌍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누워있는 얘를 왼쪽에 이렇게 세워서 붙이고 싶을 때, 그때 어떤 방향에 어떤 근원점과 어떤 대상점이 있는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면 이제 객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셀렉트 1 이렇게 객체 오른쪽에 누워있는 객체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선택이 끝나게 되면 항상 엔터죠. 그리고 첫 번째 근원점 P1, 그 다음에 첫 번째 대상점 P2,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원점 P3,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점 자, P4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 이제 스페이스 또는 엔터를 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정렬점을 물어봅니다. 얘가 정렬점을 기준으로 객체의 축척을 적용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두 쌍을 이어줄 때는 정렬을 할 때는요, 이 객체에 축척을 맞추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자, 볼트와 너트를 맞춰야 될 때, 이때 볼트와 너트의 스케일이 달라서 축척이 다르게 도면에 그려져서 이것을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용할 수도 있는 방법이고요. 굉장히 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 한번 그 예제를 작성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현재 N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 기본 옵션이 NO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스페이스 키를 치게 되면 원래 크기 그대로 이렇게 돌아서 붙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예제를 가지고요. 자, 얼라인 명령을 내리고요. 객체 선택하죠. 자, 객체 선택을 하는데요. 이 객체는 지금 현재 뭐냐면 하나의 객체, 아까 한 쌍의 정렬에서도 보셨다시피 하나의 객체입니다. 만약 이게 선으로 떨어져 있거나 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면 이렇게 전체를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하면 이 선분 하나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선분을 다 돌리고 싶으면 전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할 게 없으니까 스페이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근원점, 자, 지금 스냅이 걸려 있네요. 자, 첫 번째 대상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원점, 두 번째 대상점. 자, 이렇게 하고, 근원점 더 이상 지정할 게 없으니까 스페이스, 그 다음에 축척 적용 안 하니까 NO, 그대로 스페이스.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온라인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축척을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객체 선택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근원점 대상점, 자, 근원점 대상점, 자, 그 다음에 끝나서 선택할 게 없으니까 스페이스, 그 다음에 축척을 적용해야 되니까 yes, y. 자, 이렇게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근원점과 대상점 간의 길이가 동일하게끔 자동으로 이렇게 축척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볼트고 이게 만약에 너트일 경우에 볼트와 너트에 적용해야 되는 그 간격을 치수를 잘못 이제 오독을 해서 잘못 읽어서 작성을 한 뒤에 이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자 하니까 힘들 때 이때 얼라인 명령을 쓰게 되면 바로 이렇게 축척을 맞춰서 정렬해 주게 됩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한번 꼭 기억해 두시게 되면 정말 편리하게 써먹을 때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세 쌍의 근원점, 대상점 정렬입니다. 이 부분은 3차원에서 사용하는 거라서 사실은 좀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다음 학기에 3차원을 꼭 배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 3차원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번 예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편하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실제 왜냐하면 예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객체 수정을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객체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게 되면요. 일단 생략을 하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런 3차원으로 이루어진 객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얼라인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가로 세로죠. 여러분들 보시기 세로가 80이고요. 가로가 50이고 높이가 50인 이런 이제 각기둥이 되겠습니다. 사각기둥이죠. 왼쪽에 이제 삼각형의 삼각기둥이 있고요. 명령에 따라서 이제 객체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삼각기둥을 선택을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사각기둥 위에 이렇게 얹을 겁니다. 예, 그 명령을 세 쌍을 이용해서 세 쌍의 근원점, 대상점, 세 쌍의 점을 이제 정렬해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할 게 없으니까 엔터키를 치고요. 자, 첫 번째 근원점이 이제 P1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대상점이죠. 근원점과 대상점인데, 이제 이쪽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착시가 있으니까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돌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P3번, 이제 두 번째 근원점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점 있어야 되겠죠? 자, P4, 이리로 갔고요. 그 다음에 P5는 삼각기둥의 상단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P6. 자, P6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기둥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이 사각기둥 위쪽 오른쪽에 딱 얹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클릭하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보셨죠? 자, 한번 제가 다시 실습을 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습에 좀 의미가 없긴 없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얼라인 명령을 내리고 객체 선택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게 그대로 위에 얹히는 거니까요. 자, 스페이스 치고 P1, P2, 자, P3, P4, 자, P5, P6.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왼쪽에 이런 모양으로 세워져 있던 삼각기둥이 사각기둥 위로 이렇게 얹히는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체감을 잘 못 느끼시겠다 이러면 이 왼쪽 상단에 보시면 비주얼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회색의 음영 처리, 색상이 검정이라서 이렇게 나왔네요. 자, 실제로 해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사각기둥 위에 삼각기둥이 이렇게 얹혀 있는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정렬점을 기준으로 하는 객체 촉척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두 번째 두 쌍의 근원점, 대상점 축척 정렬하게 할 때 그때 이제 축척을 이용해서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한번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내용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명령을 내리고 나서 오른쪽 객체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택할 객체가 없으니까 스페이스 또는 엔터, 그리고 이제 근원점을 클릭합니다. P1, 대상점 P2, 두 번째 근원점 P3, 네 번째, 두 번째 이제 대상점이죠. P4. 자, 이렇게 선택하고요. 더 이상 근원점 지정 이제 3차원이 아니니까요. 여기서 멈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 자, 그 다음에 축척하겠냐? Yes라고 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실습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축척이 반영이 되어서 왼쪽에 대상 객체에 이렇게 축척이 반영이 되어서 정렬되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것으로 이제 얼라인 명령은 종료가 되겠는데요. 사실 자주 쓰진 않지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한 이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꼭 숙지하셔서 연습하시고 숙지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330페이지 22번째 내용이죠. 길이 조정하기 랭슨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 명령은 주로 그 객체를 작성하시고 나서 어떤 일정 부분을 그 객체의 어떤 기준을 주고요. 거기에서 객체의 길이를 느리거나 줄이는, 예,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 CAD 자격증 시험 칠 때 중심선에 돌출이라든지 축소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중심선은 이제 가상선이기 때문에 모형선과는 구별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형선에 일치하거나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 간격으로 돌출을 시켜주거나 혹은 일정 간격으로 내부에 들어가게끔 줄여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원래 그게 규정입니다. 그래서 랭슨 명령은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를 않고요. 예, 객체 시험용으로 자격증 시험이나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보통 시험용으로 많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실무에서도 쓰는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현재 쓸 수 있다는 것은 목표로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자격증 시험 혹은 중간기말고사 이런 데 써야 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길이 조정하기 명령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홈 탭에서 리본 메뉴 홈 탭에서 수정 패널에 길이 조정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보시면 바로 밑에 이게 길이 조정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게 그 예전 하이 버전에서는 이게 있다가 한 2000년도 중반 버전에는 이 아이콘이라든지 명령이 사라졌었습니다. 사라졌다가 다시 최근 버전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데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라졌었는데요. 지금은 솔직히 의미는 없죠. 이제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이런 의미는 없는데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정에 가서 수정에 가서는 요 중간에 아까 앞에 하셨던 이제 신축이 있었죠. 이 신축 바로 밑에 길이 조정 이게 있게 되겠습니다. 이 명령이. 자, 이것은 우리 좀 다 마치고 나서 이 명령을 수행하고 나서 이제 예제를 다시 열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전에 해보셨던 그 기계도면 그리기에서 제가 중심선을 다 완료를 하지 않고 뒤에 명령어를 배우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요. 그 명령이 바로 이 길이 조정하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객체를 보시면 길이가 60이고요. 이 길이가 60인 이 객체를 길이 조정하기로 늘려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명령을 내리게 되면 바로 객체 선택이 나오는 게 아니죠. 이 명령 같은 경우는 나오지를 않고요. 증분, 퍼센트, 그 다음에 합계, 동적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주로 증분이 많이 사용됩니다. 퍼센트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증분이 많이 사용된다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분 옵션인 D2라고 입력을 하고 스페이스를 치게 되면 또 다른 질문이 뜨죠. 정분 길이 또는 각도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 60이죠. 길이를 입력하라 했으니까 60을 입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을 합니다. 객체 선택, 셀렉트 1으로 객체 선택을 하고요. 선택이 끝났으면 어떻게 되냐면 스페이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결과는 이렇게 바로 나타납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렇게 길이가 60인데 60을 정분 시켰으니 똑같은 길이만큼 2배가 길어진 거죠. 자,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L, 자, LEN, 자, LEN, 자, 그 다음에 정분 DE, 그 다음에 길이는 60, 그죠? 자, 보시면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정분이 됩니다. 원래 길이가 60이었고 또 자기가 60만큼 정분시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좌측 우측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길이가 정분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처럼 예제에서처럼 제가 종료하기 위해서 엔터를 치라고 했는데 엔터 치고 나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명령 수행하고 있는 동안 연속으로 계속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른 객체에도 이런 식으로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분을 각도로 입력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아까 제가 랭슨 이 예제에서 길이 60만큼 제가 이 홀을 클릭을 했을 때 60 길이만큼 이게 정분이 된 거고요. 이번에는 각도를 줘서 일정 각도만큼만 어떻게 정분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분이니까 D2라고 입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엔 각도니까요, 여기서 각도 A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분 각도는 50도고요. 자, 객체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S1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원래 162도인데 50도가 정분됐으니까 212도만큼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자, 이쪽에서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N DE, 자, 그 다음에 각도 A, 그다음에 정분 각도 50도, 객체 선택. 자, 이렇게 보시면 원래 각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50도만큼 더 늘어났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퍼센트 길이입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이용해서 길이를 조정하기가 되겠습니다. 느낌 어감에서 오는 바와 같이 아까는 아까의 그 정분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길이를 줘서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수치를 준 길이가 늘어난 거고요. 이번에는 퍼센트만큼 길이가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퍼센트니까 P 옵션을 주고요. 퍼센트가 100%인데 여기에서 80%만큼 늘리겠다는 겁니다. 자, 객체 선택하고 나면 바로 이제 원래는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원래는 60이었는데 60에서 60의 80%니까 68, 48, 0.88을 곱해야 되죠. 그래서 48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자기 길이가 1일 때 0.8이 된 거죠. 그죠? 예를 들면 그렇게 된 거니까 만약에 늘리고 싶다면 이 퍼센트를 더 늘려야 되겠죠. 80이 아니라 만약에 120%다 이러면 이제 더 길이가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일한 내용인데요, 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호에 대한 내용이고요. 옵션은 똑같이 퍼센트 똑같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에와 다르게 이제 늘리는 120%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 선택하면 이렇게 객체가 늘어난다. 120%니까 20%, 원래 100%에서 20% 더 늘어난 거죠. 이 방법이 호에 적용한 퍼센트 옵션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합계를 이용한 길이 조정하기가 되겠습니다. 합계라고 하는 이 어감에서 느낌이 오시겠지만 전체 합계를 지정을 해주면 길든 짧든 이 길이에 맞춰서 조정이 된다, 이런 이제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령을 내리고 선택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길이가 나오거든요. 73.8811이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가 바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옵션이 어떤 걸로 설정할지. 이제 합계를 하니까 T라고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70으로 길이 지정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과는 이렇게 길이가 73.8811이었는데요. 이제 70으로 길이 조정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동적이 되겠습니다. 동적 길이 조정하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적이니까 임의점을 지정해주면 그 길이만큼 길이 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명령 수행하고요. 옵션은 동적인 DY 옵션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객체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 끝점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동적으로, 그러니까 원하는 위치에 임의점을 지정을 하면
이렇게 P1이라고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원래 이 호의 길은 이러했지만 동적 포인트인 P1을 지정해 주니까 아래 예제와 같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